최근 이딴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북한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약속한 대로 어제 우리 국민 6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입북한 우리나라 국민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어제는 유독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내보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아침 신문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네. 판문점을 통해 보냄으로써 남한의 국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러는데요. 그거보다도 뭐 전 세계의 북한이 인권 탄압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일종의 뭐 자랑하는 거죠. 네. 남한에서 넘어온 사람 남한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가로 속에 숨어 있지만 네. 북한 사람인데 남한에 가 있는 사람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가 숨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숨길 이유가 없고 중국으로 보내기보다 당당하게 판문점 통해서 보내서 네. 또 우리 방송이나 뭐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게끔 하는 것. 이거 노림수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벤트죠, 일종의. 이벤트. 네. 지금 어저께 지금 6분과 함께 이제 시신 한 구도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북한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제 그 6명 중에 한 분과 부부 관계였는데 이제 다툼을 하다가 이제 한 분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통해서 살해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뭐 범죄 기록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넘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조사해 보면 알겠죠. 네. 그러나 이제 과거 일이니까 그건 어떻게 조사가 될지 그 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의 네. 진술만 남아 있는데 북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네. 그 왜 이렇게 시신까지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그들로서는 이 6명이 정보 가치 네. 또는 다른 활용 가치, 뭐 군중 동원의 그 군중 대회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게 하거나 조리 있게 뭐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네. 써먹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북한에 넘어간 남한 사람 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네. 미 군속으로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군중대회를 열어서 남한 체제 비난하고 한미 동맹 관계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체제에 활용해 써먹었고 우리한테 보내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지금도 이제 시신 얘기하셨는데 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범죄자다. 네. 이런 뉘앙스가 있죠. 네. 그러면서 또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남한으로 넘어간 탈북자들 상당수는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들이 증거까지 갖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으로 갔는데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추측이 됩니다. 네. 그들의 습성으로 보건대 유해까지 그렇게 보낼 그 집단이 아닌데 네. 보내는 거 보면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송환한 6명이 자기 자신들의 체제 선전에 활용할 가치가 일단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 자산을 얻을 만한 그런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송환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뭐 남남 갈등 뭐 이런 거 노리고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2010년에 벌써 4명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일단 누군지 신원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연평도 폭격 그렇죠.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묻혀버렸는데 네. 금년 6월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또 다시 우리가 여러 명을 또 그 남한 사람 데리고 있다. 네. 근데 남한 당국은 그 관심이 없는 듯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마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노림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기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정부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 한 명이라도 또 비록 사망한 사람이라도 유해라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자국으로 모셔오고 또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가 그런 건 참 잘하죠. 네. 6.25 때 사망한 유해 한 구라도 모셔가려고 그 갖은 정부가 애를 쓰고 또 유해를 모셔가서는 대대적으로 또 이 조국을 위해서 산화했다라고 행사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줘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심이 다 막 샘솟아 오르는 거죠. 네. 그 정부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잘 보호해야 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신변과 재산을 보호했나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본다면 이제 북한이 뭐 인도적인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자기네들의 체제 선전 목적 그리고 남한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개성공단 현지 시찰 방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유화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북한의 노림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게 네. 올봄에 라오스의 그 청소년들, 북한 탈북 청소년들, 그 북한 기관원들이 가가지고 강제로 그렇죠. 007 작전을 방불하는 행동을 해가면서 중국 통해서 끌고 갔잖아요. 네. 그거 합리화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은 북한에 살아야 된다. 네. 북한으로 데려간다.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건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남한 사람은 남한으로 다시 보낸다. 북한 그리고 사람은 북한에 북한으로 살고 간다. 남한 이건 사람은 중국 남한 산다. 당국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 북한 탈북자들 많은데 이 사람들 우리가 데려가는 게 당연하다는 네. 것을 과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분들 외통이 57명이래요. 네. 그리고 언론도 받아들일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30일이니까. 네. 가서 이렇게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정부 당국에 직접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엄밀히 따져서 정부는 행정부고 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서로 이제 균형과 견제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크앤밸런스라 그러죠. 그래서 국회에는 또 야당도 있고 네. 그 개성공단에 뭐 무슨 비리가 있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잘 정상화가 되는지 뭔가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도 손해 볼 거 없고 네.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을 활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갔다 와서 이를테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남북 관계를 이 기회에 좀 다시 정상화하는 길로 가라. 네.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금 초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아주 막 이 상황을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다 대고 직접 유화 메시지를 해주면 좋은데 교묘하게 자기네들이 정보 가치 없고 활용 가치 없는 그 남한 주민 6명 보내고 국제적으로 자기네들 선전하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좀 일종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은 북한이 이런 유화 메시지를 보낸 거의 근본에는 6.27 장관이 그 전에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이 이제 만나죠. 그리고 만나는 것도 몇 년 만에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잘만 판단하면 요번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에서 북한이 한번 좀 그 유화책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그건 고맙다. 그러나 이 북한의 행동이 더 오르려면 이산가족 상봉 지난번에 연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면 우리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한번 실무회담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 정도 해주면 올해 내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이 연기해서 아마 한다면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수세에 몰렸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도 가만히 보면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전혀 뭐 선행 조건 안 하면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베를린과 런던 가면서 실무회담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육자회담 재개도 머지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하면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이 육자회담도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해서 이산가족 상봉돼서 한반도 정세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조명철 의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조명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요. 첫 그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신 분이신데 북한이 이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의 그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할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명철 의원 경우에는 올해 그 탈북자 중에 제일 입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전하면서
이 사람은 사실 남한에 납치됐다. 네. 그래서 조명철 의원이 그중에 납치범 그 주모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 네. 만약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더 우리 정부에 좀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남북 관계 전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6.27 장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보니까 남북 관계가 좀 궁지에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우리 네. 정부도 모종의 남북 관계 재정상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연계만 한다면 될 수 있고 네. 육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서 육자회담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길은 널리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